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해서 늘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게 이상직 전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정 채용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직도 상실하고 깜빵에 있는데 지금 타이 이스타젯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근무했던 데가 타이 이스타젯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가 박석호 대표인데 이 박석호 대표가 28일 날 태국에서 귀국해갖고 전주지검에 지금 압송이 돼 있네요. 체포가 돼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김성태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 김성태가 들어온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재명의 대북 이 송금 의혹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피의자가 지금 그때 잡혀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전이 됐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이 이스타젯에 박석호가 들어왔다는 건 두 가지를 지금 규명할 수가 있다. 하나는 지금 이상직과 문재인의 불법적인 거래. 즉, 이 이상직이 바로 문재인의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바로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시켜준 것. 임명시켜준 것, 이것을 바터하는 어떤 대가로서 서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1억 원의 행방. 즉, 이스타젯에 이 불법적인 어떤 돈, 비자금을, 빼내갖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게 지금 횡령 배임 혐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돈의 행방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타젯 에어서비스라는 그런 회사에 태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에 그 태국 왔다 갔다 할 때 그 티켓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인데 거기다가 외상 채권으로 71억을 남겨가지고 그 71억이 바로 이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시드머니가 됐다. 그게 회수불능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손실 처리를 해버렸다. 그게 71억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야. 그걸 이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1억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들어갔고 거기 타이 이스타젯은 또 문재인 사위 사모씨도 취업을 시켰고 그 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다혜라든가 지금 딸이 그거 가서 태국에 가서 2주에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었죠. 지금 이제 양산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지금 이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모씨하고. 네네. 언론에 이미 그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태국에 있을 때 지금 생활비까지도 이 타이 이스타젯에서 다 대줬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1억이 비자금으로 활용이 된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이 71억의 행방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수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지금 타이 이스타젯과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직은 자기랑 상관없는 회사야. 아무 관계없는 회사를 주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실소유주가 입증이 안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모씨, 그러니까 사위를 채용한 것이 자기가 아니게 되잖아요. 특혜 채용이 아니죠. 특혜 채용이 아니게 되죠. 뭐 남의 회사인데 거기서 채용하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관계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71억이라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이 회사의 외상 채권을 한 주체가 어쨌든 이상직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러 그것을 자금 세탁을 해서 빼돌려갖고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도 설립을 하고 그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채용도 해서 월급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했다고 한다면 이상직이 실소유자, 거의 실질적인 어떤 소유자가 돼서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문재인은 이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2020년 21대 총선 때 전북, 전주, 의뢰, 공천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를 따져본다 그러면은 지금 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죠.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좋은 자리도 주고 공천도 줘가지고 사위와 딸의 생활비라든가 태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마련해 줬다. 네. 이거는 직접 뇌물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건 뇌물 거래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맡고 있는 게 전주라는 그런 지역, 이상직의 어떤 그 지역 때문이고, 사실 이 체포 이전에 이미 상당한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 네. 같아요. 바로 작년 12월 달에 본사, 이스타 본사와 뭐, 지금 이상직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비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 부분 소명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특정한 부분이 이 비서의 주거지까지 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를 특정했다는 것이고, 그럼 그 증거를 확보하든 안 하든 검찰은 지금 어떤 방향을 그림 속의 방향을 굉장히 좁혀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귀국을 유도한 거거든요. 검거한 것이 아니고.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건 자진 귀국을 설득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느 정도 검찰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약속했다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봐야죠. 하고요. 그러면 압수수색과 체포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한 3개월 이내지만 압수수색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추가 증언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늘 의혹으로만 계속 가졌던 이 문재인의 딸과 관련된 그런 부분, 잃어버린 그런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이 타이스타젯이 2017년 2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 문재인 사위가 2018년 초에 취업을 했고 7월에 전무로 승진을 합니다. 2018년 초에 하고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20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렇죠. 2020년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전주 의뢰 네. 의뢰 또 공천을 주었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고 있다면 이건 뇌물로 확실히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동안 문성인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문재인 정권 때 네네. 문재인 문성이가 네네. 무슨 같은 인자 돌림인데 네.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검장들은 덮어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뭉갰죠. 뭉개고 있다가 문홍성 또 여기도 또 같은 문씨인데 그러게. 지검장이 지금 여기는 이제 윤석열 계열 아닙니까? 네네. 들어가면서부터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제대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예, 12월부터. 두 가지가요. 하나는 이 문재인의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직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가 지지자들로부터도 사실 비판을 받는다. 왜 이상직에 갖고 있는 혐의가 그때 당시엔 뭐냐면은 저거였거든요. 노조 탄압. 예. 그리고 무노동, 그러니까 임금을 주지 않았고, 노조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을을 뭐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정당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 두 번째는 중앙일보. 와, 중앙일보 정말 태국에 가서 엄청나게 특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타이이스타젯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배우들, 뭐 이 서 씨가 지금 출근한 날로부터 정말 서 씨가 그 곤혹스러웠다. 왜냐하면 항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뭐 대단하게 항공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뭐 소개를 해갖고 일을 시키는데 진짜 일이 진행도 안 되고 뭐 그런 뭐 일화부터 시작해서 중앙일보가 태국에서 엄청나게 이 타이이스타젯의 문제점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주지검 완전히 뭉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 선모 씨는 국내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많이 뭐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도와줬는데도 다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사업이. 첫 번째 어느 벤처인가요? 그 뭐 예. 게임 기업 거기 입사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으로 입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뒷배가 있었다, 뭐 문재인과 관련된 뒷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그 뭐랄까요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스스로 살아서 이렇게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상직
의원직을 상실해갖고 아마 거기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서로 여러 사람 한 10여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입지를 해가지고 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제 4월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직 문제가 이 확산되면은 거기서 이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현재 전에 분위기에서는. 정운천이도 거기서 당선 안 됐습니까? 전주에서. 네네, 맞습니다. 예. 정운천. 예. 예. 지금 비례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박석호 네.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직 수사의 키맨이고 네네. 그래서 이상직 수사가 아주 속도가 붙을 것 같고 그게 핵심인 문재인 사위와 또 문재인 딸 다혜 씨 그 관계에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느냐 이게 지금 전주지검이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성태만 보시지 마시고 박석호, 김성태 못지않게 박석호가 지금 풀어낼 보따리가 뭔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아무래도 이재명이라는 대열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금 뒤로 미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인 그런 뭐랄까 수사선상에는 올려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월성 사건이라든가 여러 또 울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것도 지금 4명을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우용 전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여기도 이제 안보실장 겸 뭐 국정원장 한 사람이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4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지금 정의용한테 뒤집어 씌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이 이거 지시를 안 하고 어떻게 정의용이가 결정을 할 사안입니까?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가 충분치 않다 해갖고 지금 싹 뒤로 밀어놨어요. 크게 2가지 사건 다 그렇죠. 이 사건도 그렇고요.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공소장이나 그 기소를 보면 안에 보면 딱 선이 지금 서훈실장이라든지 정의원 장관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만약에 기소를 한다. 그건 사실상 여력이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의 가장 큰 목적은 공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문재인도 사실 엄청난 진짜 그 증거가 확보가 돼야 실제로 기소한 다음에 공소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증과 뭐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 다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또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입장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